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달리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는 이틀 넘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몇 시간 뒤면 하노이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JTBC도 하노이 현지 중계를 준비 중인데 안나경 앵커가 주말 동안에 하노이로 가 있습니다. 안나경 앵커를 하노이로 연결하죠. 지금 나와 있죠? 네,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이번엔 하노이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도 JTBC 기자들이 하노이 곳곳과 동강역에 나가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 주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하노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안나경 앵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북미 두 정상이 만나면 2자 종전선언, 즉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베트남에 도착하면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냉전 체제가 해체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한국 전쟁을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북미 2자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사국 중 한국, 미국, 중국은 이미 서로 수교를 맺었고 남북은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때 군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미 간 종전선언만 남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도록 돕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베트남에 도착하는 김정은 위원장도 삼성전자 공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방문한다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다면 그 숨은 뜻은 무엇인가? 사실 이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큽니다. 김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한다면 당신들 우리에게도 투자해달라라는 뜻으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죠. 김혜미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여전히 거기도 오토바이는 굉장히 많군요. 박린성이 하노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네, 이곳은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박린성의 옌퐁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의 국민과자로 불리는 초코파이의 오리온 생산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캐논이나 펩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 공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약 7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산업 단지입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곳 삼성전자 공장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현지에 있는 관계자의 여럿에게 물었는데요. 아직까지 관련해서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식물원을 깜짝 방문한 것처럼 실제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직전이 돼서야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이 하노이로 가는 길 중간에 있어서요. 내일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을 들릴 가능성도 아직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 방문을 할까요? 이건 조금 아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 모델을 참고하려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경제 개발 현장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되죠. 1억 5천만 대가 이곳을 포함한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만약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의 개혁 개방 의지를 밝히는 한편 또 우리 측에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그리고 역할을 기대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트남 방림에서 김혜입니다. 예. 자,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을 잠깐 좀 둘러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하루 종일 멜리아 호텔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제보다 보안이 많이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공식 촬영은 이렇게 호텔 길 건너편에 펜스 밖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도 여기서 호텔의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은 호텔 외곽을 따라서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서 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이 폭발물 탐지반과 탐지견들이 투입이 돼서 혹시 모를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정밀 수색도 펼쳤습니다. 예. 호텔 안에 뭐 들어갈 수는 없었겠군요. 굉장히 삼엄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후 들면서 보안이 부쩍 강화됐습니다. 호텔 측에서 이 투숙객이 맞는지 일일이 신원 확인을 했고 또 공항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검색대가 설치가 돼서 이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문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1시간 전부터는 투숙객이 아니면 아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ow the police of Vietnam, they request all the press to go outside. Immediately. 예. 자, 북측 관계자들은 혹시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 호텔의 북측 경호 인력들만 100명 넘게 투숙하고 있지만 극도로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2층에 잠깐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북측 경호 인력 일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장한 최고의 남성들이 창가 쪽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창밖을 자주 내다봤는데 아마도 내일 도착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최종 점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휴대폰으로 찍은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관례상 숙소가 어딘지 공식 발표는 안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를 돌이켜보면 공식 발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 호텔의 구조를 보면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묵었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호텔 입구가 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대형 가림막만 친다면은 밖에서 안쪽을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2층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서 감시하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예. 어딘지 발표 안 한다는 건 사실 뭐 눈 가리고 아웅인 측면이 좀 있죠.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근데 거기 호텔 구조도 그렇지만 위치상으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멜리아 호텔은 호안기엠 호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차량으로 5분 거리 정도의 북한 대사관이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가다 보면 한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이 회담장으로 유력한 메트로폴 호텔 그리고 인근의 영빈관과 오페라 하우스가 밀집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호텔이 동선을 짜기엔 유리한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예. 자,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JTBC는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하노이 현장에서 뉴스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하노이에 지금 가 있죠. 안나경 앵커. 처음에 잠깐 연결했었는데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나경 앵커가 지금 있는 곳은 JTBC 스튜디오인가요? 제가 있는 이곳은 JTBC의 특별 제휴사인 미국 CNN 방송국에서 마련한 스튜디오인데요. 저희 JTBC 스튜디오는 내일 오전쯤 이 바로 앞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JW 메리어트 호텔 근처에다가 저희 스튜디오를 완성해 놓았었는데 베트남 측의 갑작스러운 철거 요구로 저희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급하게 옮겨야 해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내일 저희 스튜디오 잘 준비해서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메리어트 호텔 앞에 스튜디오를 차렸던 건 좀 무리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저희 제휴사인 CNN 스튜디오에 이제 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내일은 잘 준비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회담장이나 아니면 숙소로 예상되는 것들을 취재해서 전해드렸죠. 오늘은
전혀 다른 곳을 취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JTBC 기자들은 북미 회담 개최지가 하노이로 결정되기 전부터 계속 이곳에서 관련 소식을 보도해드렸죠. 그러면서 하노이 곳곳을 취재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오늘은 좀 색다른 곳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지금 전통시장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호안게임 호수 근처 관광명소가 몰려 있는 곳인데요. 구시가지입니다. 골목골목에 다양한 물건을 파는 시장이 모인 삼육거리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면 이렇게 베트남 국기뿐만 아니라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를 함께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위로는 두 정상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주머니께는 부탁을 안 드렸는데도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앉아 계셔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옆을 보면 양복점이 있는데 이곳은 북미 정상회담과 큰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두 정상의 사진을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서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붙여놨냐 했더니 하노이에서 바로 이 회담이 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화가 도출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인근 가게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낮에도 이곳을 방문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관련 티셔츠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뭐가 제일 인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같이 새겨져 있고 또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라는 단어가 있는 게 가장 잘 팔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50장 정도가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은 이 베트남 돈으로 10만 동인데요. 이게 10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5천 원 정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장을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하겠습니다. 네, 돈을 주시고요. 네, 이렇듯 이런 앞서 보신 특급 호텔 이런 곳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 골목골목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 그제 개소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여러 취재진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준비된 VCR로 보시겠습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베트남 외교부에 미리 신청한 출입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제 미디어 센터가 설치된 베트남 소련 우정노동 문화궁전입니다. 내일이 공식 가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에 이 행사는 평화의 도시 하노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형상한 공식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에는 이렇게 회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각종 배너들이 달려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북과 미가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을 형상화한 꽃장식도 눈에 띕니다. 안쪽에는 전 세계에서 온 취재진 3,000명 정도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영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JT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영상을 편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개별 부스도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취재진만을 위한 코리아 프레스센터도 이렇게 따로 꾸려졌습니다. 이곳에선 한국과 미국에서 온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포럼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 다른 건물에도 이렇게 기자 공용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으로 제가 서 있는 JTBC 전용 중계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 국제 미디어 센터를 비롯해서 하노이 시내 곳곳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가혁 기자 잘 봤습니다. 싱가포르 때하고 비교해서 준비가 좀 잘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도 있긴 있었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니까? 네, 베트남은 이미 에이펙 등 큰 국제 행사를 여러 차례 치른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앞서 보신 이 국제 미디어 센터를 가봤을 때 좀 준비가 덜 돼서 이걸 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까지 될 정도였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속도감 있게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요, 하노이 시내에 북미 정상회담을 알리는 배너가 4,000개가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 베트남 그리고 미국 이렇게 3개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개양대도 3,700개나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호안게임 호수에 큰 대형 전광판도 정부가 최근에 설치를 했는데 마치 축구 중계를 보듯이 북미 회담 관련 소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또 한글로 적힌 배너도 오늘 등장했습니다. 조선, 미국, 하노이, 순회, 상봉, 웻남이라고 북한식 표현이 쓰인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내 전역에서 좀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거의 확실시되는 이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 상점, 길 건너 상점 모두에 장사를 하지 말라,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베트남 외교부와 공안 당국의 협조가 잘 맞지 않았는지
이미 JTBC를 비롯해서 베트남 당국의 정부 허가를 받은 야외 스튜디오 설치도 최근에 다시 이걸 다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두 정상이 하노이에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상당히 공안들이 많이 제지를 하고 있는 게 또 불만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가혁 기자가 하노이 구시가지인 호안기엠 36거리에서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안나경 앵커를 다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딜 통과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튼 한창 오고 있는 중은 맞는 거겠죠. 안나경 앵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지 50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국을 관통해서 베트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소식은 김 위원장이 도착할 베트남 동당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서복현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베트남 동당역 앞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네, 김 위원장이 탄 열차는 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쯤 중국 창사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는 중국 홍양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저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단거리로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착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속도라면 내일 오전에는 중국 국경을 넘어 이곳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오늘 드론을 이용해서 철로의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드론이 이동하는 방향대로 김 위원장의 열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김 위원장의 열차는 승강장 바로 앞 철로에 멈출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바로 이곳 앞에서 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저와 함께 김 위원장의 동선을 취재하고 있는 서효정 기자가 오늘 그 도로를 직접 달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 동당역입니다. 지금 아침 9시가 안 된 시각인데 군인들이 군견을 데리고 와서 경비를 서고 있고 또 관료들도 나와서 뭔가를 바쁘게 상의하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열차에서 자동차로 갈아타고 하노이까지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미리 그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당이 속해 있는 랑선성은 중국과 접해 있습니다. 고속도로라고는 하지만 도로가 왕복 1차선이 전부입니다. 인구는 69만 명입니다. Vâng, người dân Việt Nam chúng tôi rất được hân hạnh là đón chào của Chủ tịch Kim Jong-un đến để dự hội nghị thượng đỉnh tại Việt Nam. Và trong đó là từ 15 giờ chiều nay đến 15 giờ chiều mai là tất cả các phương tiện giao thông ở trên địa bàn không được lưu thông trên đường. 2시간 정도 달려서 온 박장성엔 김 위원장 참배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 묘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을 하던 중에 군인들이 급하게 바삐 뭘 하고 있어서 지금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뭘 하는 건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đang đi dò mìn đúng không? 점차 콘크리트로 만든 고층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도 4개 차로로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노이까지 40km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이 지도에 보시면 박린이라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이 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휴대전화 공장들이 모여 있는 이곳을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도로를 통해서 하노이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삼성전자 공장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노이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이 톨게이트를 지나쳐야만 하노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수도인 하노이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지만 차량 통제를 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하노이에서 JTBC 서효정입니다. 예, 서효정 기자의 리포트를 잘 들었는데 서복현 기자 지금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시간으로 내일 아침 8시쯤 도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14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동당역 안팎으로 좀 분위기는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동당역의 경계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이쪽을 보시죠. 원래 저 삼각대가 서 있는 곳이요. 약 15분 전만 해도 포토라인이었는데요. 포토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취재진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시죠.
바로 제 옆에 총을 찬 군인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가 심해진 겁니다. 오늘 수십 명의 무장한 경찰들이 동원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경찰의 장갑차도 등장을 했고요. 총을 찬 군인들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2시간쯤 전에는 김 위원장이 도착했을 때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예. 자, 올 땐 그렇고 갈 때도 열차를 이용할까요? 네, JTBC가 오늘 동당역 일대 주민들에게 베트남 정부가 보낸 통지서를 입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요. 통지서에는 내일뿐만 아니라 3월 2일에도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오토바이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현지 언론도 3월 2일까지 이곳 동당역의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김 위원장이 돌아갈 때도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갈 때도 열차를 이용할 것 같기는 하군요. 알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수행원 중에 눈길을 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 간부인 김평해와 경제 담당인 오수용 당 부위원장입니다. 이들의 수행이 베트남의 경제, 특히 쌀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은 바로 쌀국수집입니다. 현지어로는 pho. 쌀국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식사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세계 3대 쌀 수출국입니다. 1억 명 가까운 인구가 먹고도 남아서 매년 600만 톤 넘게 수출합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쌀 농사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대표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유엔 산하기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40%인 약 1,000만 명이 영양 실조 상태입니다. 대북 제재 영향 등으로 지난해에도 식량 생산이 줄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베트남으로부터 쌀 지원이나 쌀 교육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쌀은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식 농업 생산 모델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간부 인사를 맡고 있는 김평해 부위원장이나 경제를 맡고 있는 오수용 부위원장이 베트남 고위 관료들과 안면을 트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라는 분석입니다. JTBC 박성태입니다. 네, 싱가포르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회담 직전까지 사전 막후 협상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제 담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뒤파르크 호텔을 박현주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길목마다 막혀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방송 장비는 아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휴대전화로 그곳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닷새째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 쓰이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 뒤파르크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다 보면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을 마치고 나와서 만족스러운 듯이 엄지를 드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고요.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를 태운 차량이 수시로 주차장을 드나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닷새째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져서요, 일반 촬영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용 장비만 들고 이 호텔 안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겠습니다. 알렉스 웡 부차관보 등 미측, 그리고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 등 북측이 차례로 호텔에 들어온 뒤 협상장인 4층에 올라가 보자 바로 관계자가 막아섭니다. This is a private event and have a nice day. I wish you have a beautiful day in Hanoi. 2시간쯤 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이 올라가자 취재진이 따라붙지만 어떤 거 협의하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막힙니다. 미국 실무팀이 짐을 푼 꼭대기층은 엘리베이터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직접 이 비상구 계단을 통해서 한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비건 대표의 소식을 듣고 어제부터 같은 층 방에 묵기도 합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taying here? Yesterday we about dinner. We haven't seen. 투숙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회의 공간도 있어 내부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미 실무팀이 아침에 눈을 떠 식사를 할 때부터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동선을 좇는 이곳 실무협상장의 긴장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좀 희한한 경우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두 사람이 만나는 회담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고 있으니까요. 보안 때문이긴 하겠으나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때 회담장이 대략 한 닷새나 엿새 전에 발표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지금 늦게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를 꼽고 있는 것 같은데 메트로폴 호텔, 이건 저희들도 한번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그 메트로폴 호텔 앞에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영빈관도 역시 대상에 든다고 하는데 하노이 시민들조차도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소연 기자가 다시 메트로폴 호텔 앞에 나가 있습니다.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아직 뭐 공식 발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듣기로는 오늘 오후 늦게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공식 발표가 있으리라고는 들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오늘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나 내일 발표가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메트로폴 호텔인데요. 가장 유력한 회담장 후보지입니다. 약 1시간 반 전쯤엔 보안 검색대가 호텔 안으로 들어갔고요. 오전에는 베트남 정부 인사들이 호텔 주변을 둘러봤고 또 오후에는 제가 봤는데 그 보안 당국 관계자들과 미국 측이 호텔 뒤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도 좀 들어가 봤는데요. 하노이 미팅이라 써진 회의실에서는 회의간창 진행 중이었고 일부 대형 회담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자, 근데 메트로폴 외에 다른 후보지, 즉 영빈관도 그 대상에 들어있다면서요? 네, 메트로폴 호텔에서 길을 하나 건너면 바로 영빈관이 있습니다. 지금 조명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쓰일 장소로 하나로 보입니다. 북미나 북배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군 차량과 폭발물 탐지반이 들어와서 내부 정원과 북한 실무팀 차량을 꼼꼼하게 탐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바로 옆에 카페로 들어가서 소파를 들춰보고 또 와인잔, 잿더리, 심지어 후추통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폭발 위험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예,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기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두 군데 다, 그러니까 회담의 종류는 다르지만 두 군데 다 회담장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되는데 현지 시민들도 이번 정상회담 장소 등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네, 아직 발표가 안 나고 있지만 이미 이 도시 전체는 회담 분위기여서 시민들도 어디가 회담장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Chắc nhà khách chính phủ thì hợp lý hơn. Khách sạn đấy, đấy có khả năng hiện đại an toàn. 예. 자, 뭐 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무 협상도 마지막 단계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전 실무 협상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이 혹시 있습니까? 네,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 간의 만남 외에도 오늘은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대표와 또 일본 측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국장과 각각 별도로 만났습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한미, 한일 간에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비건 대표 등을 만난 기자들이 합의문 작성이 잘 돼가느냐고 질문을 했지만 비건 대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면서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노이 현지에서 김소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는 지금 평양을 지난 토요일에 출발했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선 지 만 이틀, 정확하게는 47시간 가까이 지금 중국 대륙을 종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를 봤던 사람들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 오전에는 이 특별 열차가 장강 유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우한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를 달리고 있겠죠. 베트남 국경에 인접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로 베트남 넘어가기 직전에 핑샹이라는 곳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를 지나면 동당이 됩니다. 베트남의 첫 번째 도시가 되는 거죠. 중국의 마지막 도시 핑샹에 나가 있는 신경진 특파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예, 김 위원장 현역 열차가 중국 주요 도시를 통과하는 상황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TB아사히는 오늘 오전 후베이성 우한을 지나는 전용 열차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정오를 지나며 후난성 창사를 통과하는 상황이 중국 웨이보 등에 소개됐습니다. 오후에는 광시성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앞서 압록강 철교를 통과한 지 1시간 반 뒤 단둥 교회를 지나는 모습이 JTBC 카메라에 단독으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10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2배 이상 지금 주파한 건데 이른바 김일성 주석 루트로 관심을 모았던 광저우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베트남까지 아주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광저우 경유는 다소 무리한 관측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손님인 김 위원장이 중국 지도부의 안내 없이 시찰하는 것은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오지 않게 한 겁니다. 기자가 목격한 전용 열차의 평지 통과 속도는 시속 60에서 70km 정도였습니다. 이 속도를 고려해 애초부터 평양 하노이 간 직선 경로가 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베트남 국경에는 언제쯤 진입을 할까요?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가 사이의 관례와 예의를 볼 때 내일 이른 오전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도 아주 늦은 밤을 택하지 않은 것도 영접 나온 중국 측 인사를 배려한 측면이 강합니다. 베트남으로 진입할 때도 영접단의 편의를 고려해 지나치게 이른 새벽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좀 조정해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군요. 지금 신경진 특파원이 있는 중국 쪽 핑샹은 베트남 국경 도시 동당과는 불과 한 4km 이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경비 상황이 좀 삼엄하겠군요. 예, 예상 경로대로라면 전용 열차는 광시 광족자치주의 수도 난닝을 거치게 됩니다. 핑샹에서 북동쪽으로 200km 위쪽입니다. 오늘 오후 난닝 기차 역사 주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들로 분주했습니다. 본격적인 통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핑샹역 선로에서는 선로를 점검하는 직원들과 공안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밤사이 주변 지역에 더 많은 경계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베트남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핑샹에서 신경진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